안녕하세요. 새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Storage Drawers 모드 설치법을 알려드릴게요. Forge CurseForge로 가서 Storage Drawers를 검색하고 Files, Modloaders, Forge로 가서 1.21 버전이나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1.2119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벌써 베타 버전이 나왔네요. 이 모드는 자주 업데이트돼요. 최근 업데이트는 어제인 2025년 10월 5일이었어요.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윈도우스 parser 키를 누르고 앱 다타를 입력한 후 roaming the Minecraft 순으로 들어가세요. 마인크래프트 안에 mods 폴더에 저장하세요. 바로 이 폴더예요. relations를 보면 의존성이 없어서 storage drawers 모드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항상 그렇듯 제작법을 알려주는 JI도 설치하세요. 이 모드와 호환되는 다른 모드들도 있어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하진 않아요. 모드 자체에서 말해주진 않습니다. 모드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현재 설정으론 효과 없음이라고 해요. 설정 모드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키나 아이템 효과를 바꿀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서랍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서랍은 모드의 기본 부분인데 참나무 판자와 상자로 만들어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작동해요. 여기 참나무 통나무가 있죠? 3개지만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위에 384개가 들어간다고 나와요. 사실 2048개까지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2048개예요. 엑시 참나무 서랍은 각 칸에 1000권 24개, 총 16 스택이 들어가요. 제작법은 이거예요. 좋은 점은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칸에 500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반 서랍도 있는데 비슷해요. 2개, 4개로 나뉘고 제작법은 이거예요. 이건 같은데 슬랩으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서랍이 작동해요. 자, 서랍 열쇠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Storage Drawers 모드의 서랍 열쇠는 창고 접근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창고는 2038개의 공간이 있어요. 열쇠를 넣으면 잠금 표시가 나타나고 잠깁니다. 이론상 접근이 불가능하고 아이템을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열쇠를 빼면 가능해집니다. 주로 여러 플레이어가 있을 때 유용해요. 참고로 웅크리고 좌클릭하면 아이템을 받고 우클릭 2번은 모두 넣어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 안 했던 거라 알려드립니다. Quantify 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이 키의 기능은 서랍에 접근해 우클릭하면 아래에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훅업 휠과 서랍 키로 만드는데 서랍 키는 금고에 2개, 금덩어리 하나, 업그레이드 템플릿으로 만들어요. 업그레이드 템플릿은 이렇게 만들고 자작나무 서랍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정말 간단해요. 은폐 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기호를 보여주거나 숨기는 거예요. 그 기호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서랍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기호나 인터페이스요. 여러 서랍이 있을 때 더 나은 최적화를 위해 사용해요. 실제로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요. 세계 최적화를 위해 이 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죠. 이건 렌더 아이와 서랍 키로 이렇게 만들어요. 네, 정말 간단해요. 개인 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키는 우리와 다른 플레이어의 접근을 보호하고 블록이 깨져도 괜찮아 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그게 다예요. 다른 플레이어의 접근을 막아줄 거예요. 사실 이 경우엔 특별한 게 없어요. 자세히 보여드릴 순 없지만 어떻게 만드나요? 이름표로 만들어요. 알겠죠? 서랍 열쇠랑 약간의 재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일시 중지 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이 키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와 여러 개선 작업을 일시 중지해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IO 컨트롤러를 말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네요. 아, 저기 있어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서 인터페이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고장났네. 아니요.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서랍 개선을 일시 중지하는 데 유용해요. 사실 비슷한 용도의 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개인 키와 서랍 키는 거의 같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있어요. 일시 중지 키는 주로 최적화를 위한 거겠죠? 서랍 컨트롤러가 있을 때 서랍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쓰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우선순위 키가 있는데 이건 서랍을 다른 우선순위로 순환시키는 거예요. 웅크리고 키를 돌려 사용하세요. 알겠죠? 그럼 우선순위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서랍 컨트롤러와 그 인터페이스로 여러 서랍을 연결할 때 쓰이죠. 많은 저장소를 모두 연결해서 서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 나무 1000개를 넣으면
우선순위 있는 서랍이 그 1000개를 먼저 가져가요. 우선순위 없는 서랍들은 기다려야 해요. 우선순위 있는 게 다 찰 때까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러 레벨이 있는데 레벨 7까지 있어요. 제작법을 보여드릴게요. 주계 등으로 만들어요. 레벨 1은 흑요석, D는 가죽으로 만드는 게 이상하지만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건 각 레벨이 뭘 하는지예요.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을 늘려줘요. 레벨 1은 2배, 4배, 최대 2048배까지 늘려준다고 해요.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2048 용량이 2048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수백만의 용량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를 넣으면 스택 제한이 448이라고 표시돼요. 잠깐 이걸 제거할게요. 최대 레벨로 설정해 볼게요. 스택 제한, 스택의 한계예요. 여기 보세요. 14000이에요. 아 맞아요. 이네요. 그런데 이건 스택 단위예요. 보세요. 498752 스택이에요. 이게 한계 또는 제한? 네, 한계, 스택 한계예요. 알겠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스토리지 다운그레이드는 저장 기반을 한 스택으로 줄여요. 이걸 왜 쓰고 싶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농장이나 기타 용도로 한 스택만 낮출 수 있어요. 검 필터링에 유용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각자 알아서 활용해 보세요. 업그레이드 방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업그레이드 방지는 이렇게 작동하며 초과분을 제거해요. 여기에 업그레이드 방지를 설정하면 어떨까요? 서랍에 저장 가능한 양보다 많은 아이템이 들어오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제거돼요. 이건 우리가 농장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 좀비 피그맨 농장에서 금만 원한다면 남는 썩은 살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썩은 고기 아이템들 말이에요. 네, 정말 간단하죠. 전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 모드가 있을 때 유용해요. 한 모드 안에 여러 종류의 구리 주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는 그 주개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걸 원해요? 마인크래프트의 일반 구리를 원해요? 그럼 받은 모든 구리 주개를 마인크래프트 구리 주개로 자동 변환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드의 구리 주개를 예를 들어 메커니즘 모드의 것을 원해요. 사실 그 모드에 구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제 마인크래프트 모드의 구리 주개를 받으면 메커니즘 모드의 것으로 바꿔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동해요. 레드스톤 그리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레드스톤 그리드는 서랍이나 서랍 컨트롤러의 전체 저장소에서 레드스톤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해줘요. 이 레드스톤 신호로 저장소가 얼마나 찼는지 계산할 수 있죠. 미님 레드스톤 업그레이드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미님 레드스톤 업그레이드는 창고에서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 여러 서랍을 연결하는 서랍 컨트롤러가 있다면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진 거죠. 미님 레드스톤 업그레이드는 가장 적은 양의 서랍을 골라 거기서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 2000개와 2개가 있다면 2개 있는 쪽에 신호를 선택해요. 막스 레드스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미님이 최소량 서랍에서 신호를 보내듯 막스는 최대량 서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서랍들이 컨트롤러로 연결된 경우에 해당돼요. 큰 창고에서 어느 부분이 꽉 찼는지 알려주는데 유용합니다. 레벨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채우기, 레벨 업그레이드는 창고가 얼마나 찼는지 보여줘요. 이 경우엔 아이템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템을 넣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막대기로 보여줘요. 단순히 시각적으로요. 모든 아이템을 거기에 넣어 볼게요. 이제 채우기 레벨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면 빨간 막대가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그 막대가 얼마나 찼는지 알려줘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균형 충진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모든 슬롯의 아이템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알겠죠? 여기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아이템용 슬롯이 여러 개 있는 서랍이나 서랍 컨트롤러 안에 여러 서랍이 있다면 이 기능은 모든 슬롯이 균등하게 채워지도록 아이템을 분배합니다. 이해되죠? 다른 종류의 아이템이라도 상관없어요.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 금농장이 있고 썩은 살과 금이 나오는데 금보다 썩은 살이 더 많이 나오죠. 만약 금 하나당 썩은 살 하나씩 받고 싶다면 이 기능을 써보면 아마 잘 작동할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일루미네이션 업그레이드 작동 원리는 간단히 말해 어둠 속에서 서랍을 밝혀줘요. 알겠죠? 착용하면 이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밤에 자정으로 설정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호퍼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죠?
간단히 말해서 월드 아이템 수집처럼 작동해요. 서랍이 호퍼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가져와서 호퍼 업그레이드를 넣을게요. 잠깐만요. 아이템으로 넣었네요. 좋아요. 이제 이게 호퍼처럼 작동해요. 아이템을 던지면 흡수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석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이템 수집이라고 하네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서랍 주변 털블록 3층 높이에서 아이템을 모아 5개마다 한 세트로 수집한대요. 자, 여기 업그레이드들이 있네요. 레벨 2 업그레이드, 레벨 1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은 호퍼예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원격 업그레이드와 원격 그룹 업그레이드 작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 두 가지 제작품으로 가능합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까요? 하나는 개별 서랍을 원격으로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컨트롤러는 서랍들이 접촉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은 그런 제약을 없애줍니다. 원격 그룹 업그레이드는 서랍 그룹을 원격으로 컨트롤러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우 여러 서랍이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요. 하나에만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나머지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압축 서랍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압축 서랍은 기본적으로 서랍당 32개의 스택을 저장해요. 예를 들어 주개가 있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너겟을 넣어볼까요? 여기 많은 너겟을 넣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너겟을 변환하는데 잠깐만요. 넣기가 좀 어렵네요. 너겟을 주개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주개를 블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자, 드디어 됐네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몸을 숙였나 봐요. 이제 보이시죠? 금 너겟을 주개로, 그리고 금 블록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금 블록을 꺼낼 수 있어요. 금 블록만 있고 모두 자동으로 제작돼요. 다른 형태로 꺼내고 싶다면 너겟 형태로도 가능해요. 너겟을 선택하면 너겟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이해했나요? 너겟이 있는 곳을 우클릭하면 돼요. 너겟을 손에 들고 있을 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일루미네이션 업그레이드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어둠 속에서 서랍을 밝혀줘요. 알겠죠? 착용하면 이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밤에 자정으로 설정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간단해요.